경기가 끝났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스코어보다 숫자 하나를 더 오래 붙잡고 있었다. 30. 안세영이 3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환호했고 경쟁자들은 조용해졌다. 연승이라는 단어는 늘 달콤하지만 30연승은 달콤한 기록을 넘어 상대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공포가 된다. 더 무서운 건 이겼다가 아니라 또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지금 여자 단식 무대는 딱 그 분위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레전드를 꺼낸다. 린단, 장님 같은 이름이 댓글창에 올라오고 영상 제목에는 전설도 못한 벽 같은 문장이 붙는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더 정교하게 봐야 한다. 전설을 소환하는 건 클릭을 만들지만 자칫하면 비교가 과장이 되고 과장은 신뢰를 깎는다. 오늘 이 글은 과장 대신 구조로 간다. 안세영의 30연승이 왜 대기록인지, 반복되며 이 연승을 가능하게 했는지, 전설들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진짜로 보이는 차이는 무엇인지 유튜브형 저널리즘 톤으로 장면처럼 풀어본다. 기록은 결과가 아니라 패턴이다. 연승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말은 폼이 좋다. 다. 하지만 30연승이 역사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따로 있다. 연승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이렇게 바뀐다. 처음엔 오늘 한번 잡아보자 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트 하나라도 가져오자가 되고 그 다음은 초반에 무너지면 끝이다가 된다. 목표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심리전은 기울었다. 상대가 도전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는 순간 경기의 선택은 작아진다. 공격은 득점이 아니라 증명이 되고 증명하려는 공격은 더 크게 휘둘러지고 큰 스윙은 범실을 낳는다. 범실이 늘면 점수차가 벌어지고 점수차가 벌어지면 다시 조급해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선수는 실력 이전에 확신을 잃는다. 그리고 확신이 깨진 선수는 자기 게임을 하지 못한다. 안세영의 30연승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스스로를 잃어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단지 강하게 때린다가 아니라 상대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는 구간을 계속 만든다. 30연승은 그 구간이 30번 반복됐다는 뜻이다. 하이라이트는 득점 장면이 아니라 사이 장면에서 완성된다. 대부분의 팬들은 하이라이트를 볼 때 강한 장면만 기억한다. 코트를 가르는 스매시, 무릎이 접힐 듯 낮은 드롭, 라인을 핥는 클리어. 그런데 절대 강자는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화려한 한방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상대가 강하게 몰아붙이는 랠리에서 보통 선수들은 살리는 공을 친다. 높게 띄워 시간을 벌고 한 번 쉬고 다시 설계한다. 그런데 안세영은 자주 반대로 간다. 살리는 공이 아니라 다음을 만드는 공을 친다. 낮게, 짧게, 애매한 위치로. 상대가 한 번 더 판단하게 만드는 높이로. 상대의 발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깊이로. 이 리턴들이 쌓이면 상대는 체력보다 먼저 머리가 지친다. 이번엔 어디로 오지 지금도 공격할까 안전하게 갈까 이 추가 판단이 쌓이면 공격은 점점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공격은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해진 순간 안세영은 막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뒤집는다. 공격자와 수비자의 위치가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다. 상대가 체감하는 건 막혔다가 아니라 내가 공격했는데 내가 더 위험해졌다는 느낌이다. 무실세트급 운영이란 결국 이 구조다. 세트는 멋진 득점 몇 개로 갈리기도 하지만 더 자주 흐름이 만들어질 틈을 주느냐로 갈린다. 안세영은 상대의 흐름이 싹트기 전에 잘라낸다. 그래서 세트를 내주지 않거나 내주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연승을 길게 만드는 선수들의 공통점이고 안세영은 그 공통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절대 강자의 조건, 시간을 훔치는 선수. 안세영의 강함을 한 단어로 줄이면 스피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시간 지배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단순히 발이 빠르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다. 준비할 시간, 회복할 시간, 생각할 시간.
그 시간을 빼앗기는 순간 선수는 본능적으로 더 큰 스윙을 선택한다. 더 큰 스윙은 더 큰 리스크를 낳고 리스크는 범실이 된다. 실이 쌓이면 흐름은 상대에게 넘어가지 못한다. 안세영은 상대의 시간을 훔치는 방법이 일관적이다. 상대가 강하게 치면 낮게 되받아친다.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면 뒤로 밀어넣는다. 상대가 뒤로 빠지면 네트 앞으로 끊는다. 이건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다. 상대의 숨 쉴 구간을 없애는 운영이다. 상대는 계속 움직이지만 움직여서 좋아지는 구간이 오지 않는다. 움직임이 득점으로 보상되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이 먼저 급해진다. 그리고 그 급함이 경기의 결말을 결정한다. 안세영의 30연승은 이런 구조를 30번 재현해낸 결과다. 절대 강자의 조건, 리턴의 진로, 선택지를 지운다. 누군가는 안세영을 수비형이라고 부르지만 그 표현은 절반만 맞다. 안세영은 살아남는 수비가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는 리턴을 한다. 수비와 공격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 하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공격의 루트를 계산한다. 그래서 상대는 한 번 공격하면 끝이 아니라 공격하면 또 돌아온다. 는 느낌을 받는다. 이 느낌이 쌓이면 공격은 변질된다. 공격이 득점이 아니라 탈출이 된다. 탈출하려는 공격은 대개 한 번에 끝내려 한다. 한 번에 끝내려는 공격은 무리해지고 무리는 범실이 된다. 이 과정이 세트의 주인을 바꾼다. 결국 누가 더 강하게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의 선택지를 더 빨리 지우느냐가 중요해진다. 안세영은 상대가 전술을 수정할수록 오히려 더 공략 포인트가 드러나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전술 수정이 희망이 아니라 함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절대 강자의 조건, 흔들림을 위기가 아니라 과정으로 끝낸다. 연승이 길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멘탈 구조다. 30연승은 강한 마음만으로 되는 숫자가 아니다. 강자의 멘탈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다. 강자의 멘탈은 정리된 루틴이다. 점수가 팽팽해지는 구간에서 많은 선수들은 두 가지로 흔들린다. 더 공격적으로 가거나 더 안전하게 숨거나. 둘 다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결승의 속도에서는 이 선택이 과장되기 쉽다는 점이다. 공격적으로 가면 무리가 되고 안전하게 숨으면 주도권이 넘어간다. 안세영은 이 구간에서 자주 단순함으로 돌아간다. 깊게, 낮게, 한 박자 더 과감하게 한 방을 노리기보다 상대가 스스로 과감해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 상대가 조급해지면 실수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강자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 유도가 가능하려면 본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무실세 특급 운영이 가능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다. 전설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진짜로 보이는 차이. 여기서 사람들은 묻는다. 린 단장님 같은 전설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데? 중요한 건 누가 더 위대하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지배 방식의 차이다. 린단이 상징하는 건 남자 단식에서의 폭발력, 결정력, 큰 경기의 카리스마 같은 이미지다. 장링이 상징하는 건 큰 무대에서의 냉정함, 꾸준함,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완성도 같은 이미지다. 하지만 안세영의 지금은 그 이미지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보다 현재 여자 단식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한다. 지금 여자 단식은 체력과 수비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속도, 정확도, 리턴의 질, 템포 조절, 멘탈 루틴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바꾸려 할 때 더 강해지는 운영이다. 과거의 전설들은 각 시대의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안세영은 현재 시대의 정답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여준다. 전설과 비교했을 때 보이는 차이는 이런 것이다. 전설들은 압도적인 무기 하나로 시대를 찢었다면 안세영은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구조로 시대를 지배한다. 전설들은 큰 경기에서 결정적 순간을 지배했다면 안세영은 큰 경기에서 결정이 필요 없는 순간을 만든다. 상대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계속 생기고 그 결정이 계속 부담이 되면
결정적 순간은 상대에게만 찾아온다. 안세영은 그 부담을 상대에게 쌓아 올린다. 이게 30연승의 차이다. 단 한 번의 영웅적 승리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의 승리. 그래서 기록이 더 단단해 보인다. 은 큰 폭로가 아니라 작은 증거에서 나온다. 당신이 이 콘텐츠를 유튜브 기사 스타일로 더 폭발시키고 싶다면 단독을 과장된 주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작은 증거 하나가 단독을 만든다. 단독 슬롯 하이라이트 타임코드. 결승 하이라이트에서 아래 장면 3개만 타임코드로 찍어라. 상대의 공격을 낮은 리턴으로 끊는 장면. 네트 앞에서 판단을 늦추게 만드는 장면. 중요한 점수 구간에서 루틴으로 정리하는 장면. 이렇게 쓰면 느낌이 아니라 근거가 된다. 단독 슬롯 현장 코멘트 한 줄. 해설 멘트 캡처 한 줄. 믹스트 존에서 들은 말 한 문장. 혹은 관계자 코멘트 한 줄만 있어도 좋다. 한 줄이 기사 전체의 신뢰도를 올린다. 단독 슬롯 반응 데이터. 경기 직후 커뮤니티 캡처. 시간 표시. 댓글 키워드 반복 캡처 물결 3장. 마이너스 30연승. 무실 세트. 막을 방법.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화면은 최고의 증거다. 혹은 바로 여기서 탄생한다. 결론. 30연승은 끝이 아니라 기준점이다. 안세영의 30연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는 이 선수를 이기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세계에 던진다. 시간을 훔치는 운영. 리턴의 질로 선택지를 지우는 운영. 흔들림을 위기가 아니라 과정으로 끝내는 멘탈 루틴. 상대 맞춤형 설계로 수정 자체를 함정으로 만드는 능력. 큰 경기에서 더 단단해지는 체질.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물리면 선수는 이기는 선수가 아니라 질 수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 선수가 된다. 그리고 30연승은 그 조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숫자다. 승은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지배는 기준점이 된다. 여자 단식의 기준점은 안세영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어디서 어떤 구조로 이 연승을 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지금 안세영이 절대 강자로 불리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